안녕하세요. 더하는 마포 김찬호입니다. 이번 겨울 굉장히 추웠죠. 옛날에는 농촌에서 농한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 이야기를 따르면 겨울은 그냥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간이었고 사랑방에 모여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추억을 만들어갔던 그런 계절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정래라는 작가분은 농한기 때 머슴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재미를 느꼈고 그때 작가적 상상력을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산업사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안 하는 그런 기회는 없어졌습니다. 일이 사람의 정체성이 됐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역할이 없고 존재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점점 갈수록 지금 일자리 문제 심각해지고 있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마포에서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네, 유창복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 세탁소 집 아들이었잖아요. 네,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걸 쭉 보고서 자랐죠. 그렇죠. 네. 제가 1살 때부터 한 살 때부터. 하셨으니까 네. 예, 뭐 아버님 몇 살 때까지 하셨어요? 올해 90이신데 예. 84, 5까지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일, 네. 똑같은 곳에서. 네, 한 장소에서. 참 행복한 인생을 보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몰라,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고민 없이 천직으로 알고 아들 삼형제 다 키우고 지금은 세탁소 은퇴하시고 혼자만의 작업실에서 전업 작가가 돼서 화가가 되어 계시거든요. 화가.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참 좋아 보여요. 예. 네. 근데 그렇게 길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동네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이 한 70 정도 되니까 네. 주름도 잘 못 잡으시고 두 줄을 잡는다든지 때도 잘 못 빼고 엄마랑 맨날 다퉜어요. 예. 근데 동네에서 단골들은 아버지가 다림질이 조금 서툴러 줘도 예. 그냥 다른 집을 못 가고 들르는 거예요. 이게 동네 단골이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85이 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요새 같은 세상이라면 그때 요새 이제 젊은이로서 일을 네. 시작하셨다면 힘들었겠죠. 아유,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요새는 뭐 조금 에어컨 세게 나오는 대로 다 가잖아요. 네, 어렵죠. 아, 그러네요. 자, 이 세탁소만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네. 마포의 지금 일자리 네. 문제 많은 게 궁금합니다. 평소에 마포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이렇게 좀 고민해 보셨어요? 근데 마포만의 특별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지금은 일자리 문제가 뭐 국가적인 화두고 글로벌한 골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포도 그 흐름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비슷한 흐름이니까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고,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네. 마포에 최적화된 네, 뭐 많은 기업들이 온다고 사실은 좋은 일자리 또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이 마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친화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마포에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좀 전문가를 모시고 예. 제가 두 분 전문가를 모셨는데 네. 이 두 분은 이 업계에서도 유명한 분들이기도 하지만은 네. 세대가 달라요. 한 분은 약간 기성세대에 가까운 분이시고 네. 한 분은 기성세대 한창 못 미치는 청년의 두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부소장으로 네. 최근에 승진하신 우리 김종진 부소장님이시고요. 네. 또 한 분 우리 청년 유니온 아주 유명하죠. 예. 청년들의 문제를 아주 잘 대변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분인데 거기에 무려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김민수 위원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네. 모시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승진도 하시고 예, 요리를 승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돈을 많이 줍니까? 열정페이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예. 참나.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인데 열정페이라니까 네. 좀 그 안에서 할 일이
많겠어요. 남들 노동 인권은 이렇게 살피는데 예. 막상 저희 노동은 잘 못 살핍니다. 원래 복지사에게 복지가 없고 그렇죠. 노동력 평생 학습사한테 학습이 없고 그런 얘기 하듯이 저희 노동사회연구소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는 약 30년 가까이 됐고요. 예. 노동 정책, 예. 노사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 예. 비정규직 연구까지 예. 폭넓게 하고 있는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예, 역사가 30년이나 꽤 됐고 예,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청년 유니온은 아주 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듯한데 아주 젊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은근히 좀 됐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됐어요? 8년 됐거든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마포에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포요. 아 그렇진 않고요. 사무실 마포에 있는데 원래 맨 처음에는 영등포에 있는 책상 한 칸 얻어 쓰다가 불광 갔다가 서대문 갔다가 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마포엔 최근에 정착했습니다. 보통은 마포 서대문 불광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들어오는 뭔가 이렇게 좋은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불광에 서울시에 있다가 나오면서 야생으로 나와야 된다. 네. 청년들 많은 곳으로 와야 된다니까 네. 딱 마포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년 유니온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는 노동조합이고요. 네. 청년이라면 누구나를 컨셉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2010년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거나 네.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 그 유명한 게 그 알바 그 문제도 이슈화시킨 게 청년 유니온 아닌가요? 뭐 이제 많이 알아주시는 게 피자 배달하는 분들 네. 빨리 배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30분 안에 배달해야 되는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저희가 했던 활동 것 중에 사람들이 좀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청년 편 할 때 마포에 청년들이 많이 산다는 걸 네. 확인했었는데 오늘 일자리와 관련해서 연결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 김정진 부소장님께 예. 마포의 일자리 현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마포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 공공 부분의 일자리하고 예. 민간 부분의 일자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마포의 양질의 일자리 못지않게 비정규직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네. 민간 일자리 중에는 대표적으로 300인 이상 음. 대기업의 일자리를 일단 1차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마포의 공공 부분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도 비정규직 비율이 네. 50% 가까이 됩니다. 절반. 예. 그러니까 대기업의 마포의 종사자가 약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4만 9천 명이 비정규직이니까 마포의 민간뿐만이 아니라 공공 같이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나쁜 일자리가 이렇게 최근에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조금 높은 수치죠, 이거. 서울의 25개 자치구 기준으로 보면 마포의 비정규직 비율은 뭐 한 5, 6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상위네요. 예, 예. 대기업 일자리라는 것은 마포한테 별로 안 어울릴 듯한데 어떤 업종들이 주로 있는 거죠? 주로 마포의 산업 영역으로 보면 최근에는 보건의료, 예. 또 대학교도 있고요. 금융, 최근에는 상암 DMC 쪽에 네, 방송사 이렇게 대기업의 산업이 예전에 없던 업종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또 양극화 현상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대기업 못지않게 마포가 창업이나 이렇게 되면서 10인 미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포가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검토했지만 창업 그 1위죠, 사실은. 가장 활발한 도시이기도 한데 아마 그건 대부분 작은 소영업, 중소상인 중심이 많아서 아마 그렇기도 하겠네요. 또 마포구 공덕동에 창업센터가 생기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창업의 본진이기도 하다 보니까 흔히들 이제 보통 홍대나 서교동에 있는 이제 음식점들 이런 거 떠올리시기도 하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창업이 저 창업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또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꼭 창업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건가 이런 고민도 좀 있어요. 이게 일자리 없다고 창업해서 네가 일자리 만들어서 일하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창업이 쉬우면 좋은데 네. 그런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한데요. 네.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요. 네. 고용할당제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도 있고 취창업을 이야기할 때 이제 창업 창출도 하거든요. 근데 창업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보다는 그 사업체가 얼마나 유지하느냐, 네. 생존율이 중요한데 맞아요. 근데 마포가 꼭 그렇게 생존율이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포구라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네. 민간 부분의 기업이 좋은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도록 네. 자치구가 행정력을 통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민간 일자리 먼저 말씀 나누자면 예, 예. 뭐 국가 입장 수준에서도 또 광역 단체 입장에서도 그런데 일자리 많이 유치하거든요. 근데 마포 같은 기초 단위에서 일자리, 기업 이런 걸 유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마포 주민들이 다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구청 입장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그런 동기가 많이 있는지. 하긴 가만 보면은 이 동네 직장을 안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면 마포구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근데 그 동의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그 구청의 그 세수 중에 네.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한데요, 마포의 경우. 근데 그 원천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그 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예, 같고,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요새는 이제 그 직장이 먼 게 너무 힘드니까 직주 통합이라 그러죠. 직장과 일하는 곳이 좀 가까워지는 게 상당히 양질의 삶을 위해서 좋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른다든지 살아가는데 편리한 환경이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면은 사실 이주를 오고 와도 떠나질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전제 조건으로 꼭 이 동네에 다니는 사는 사람이 취직을 안 하더라도 이 동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기업이 지역 내 유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마포구의 주민을 네. 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 아, 일종의 쿼터 같은 거를 주는. 예, 우선 고용 채용 제도를 네, 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의 좋은 일자리, 예. 즉 생활임금 이상, 그리고 좀 많은 정규직, 그리고 근무 시간에 좋은 휴식 시간 이런 걸 보장하는 그래서 지역 고용 우선 할당제라든가 고용 영역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들은 지방 도시에서는 이미 있었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제주도나 예. 강원도 같은 곳에서 특별 우선 고용 채용 같은 사례만 있었고 고용 영향 평가는 국내에서는 아직은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유럽에서 최근에 국제 노동기구라고 합니다. 예. 유엔 산하 전문 기구거든요. 이 기구에서 과거에는 국가 수준의 일자리만 고민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도시의 일자리, 지역의 일자리, 마을의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 예. 예. 환경 영향 평가는 우리 익숙한데.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오면요. 예. 환경 영향 평가나 예. 교통 영향 평가는 네, 의무적으로 하라고 돼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고용, 일자리 영향 평가는 지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치구가 조례와 행정으로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게 좋은 일자리라든지 또 일자리 양을 늘리는데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예, 예. 이거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아까 그 마포구 내에 사업체 수나 기업이 느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예. 아까 이제 세금 얘기도 하셨지만 네. 이게 또 소비 집단이에요, 광범위야.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2010년 전으로 조성되고 나서 예. 제가 오늘 올려 공부 좀 했거든요. 네, 한 5년 동안 사업체 숫자가 네. 방송 IT 산업 쪽으로 사업체 숫자가 1,300개에서 네. 2,500개로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사이에 이제 종사자들이죠. 네. 종사자도 2010년도에 2만 명에서 네. 2015년도에 한 3만 5천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이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있는 방송산업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그 마포구가 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퇴근하고 나면은 홍대로 가시거든요. 그렇죠. 홍대로 가면은 거기 있는 이제 자영업 이제 음식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술 한잔도 하고 그럼 이게 어쨌든 사업체가 생기는 것이 지역 경제가 순환되는 고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일자리 문제, 사업체 문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도 상암동에 있는 요가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2주 됐는데 가면
저 빼놓고 다 여성분들인데 다 또 직장인들 같아요. 저녁 시간에는 그분들 마포 주민 아닐 텐데 어쨌든 거기서 소비를 그러네. 하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제가 요가를 한다는 겁니다. 네. 2주 됐다 얼마나 가는지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좋은 일자리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예, 예. 예, 뭐 너무 쉬운 얘기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뭐지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예. 엄밀하게 좀 개념을 분석하자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국제기구에서 예. 유럽연합이나 음.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약 10가지 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예. 그리고 고용 안정, 음.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에서 좋은 임금, 그리고 노동 시간, 그리고 사회 보장제도, 그리고 여성 친화적 기업, 그리고 직장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 그래서 10가지를 기준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 지표에 맞춰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때 이 지표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포에서도 하고 있는 생활임금, 이런 게 이제 공공에서 좋은 일자리의 지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 지표가 언제 나온 거예요? 2006년에 네. 국제노동기구에서 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논의를 통해서 제시가 됐고 각 나라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수준에서도 이걸 받아들이는 곳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역, 자치 지역에서는 이런 지표가 시범적으로 테스트되거나 네. 논의된 적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가 수준에서는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좋은 일자리 기준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일단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43.6%니까요. 네. 네.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비정규직이죠. 네. 그리고 시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음. 7,000원도 못 받는 네. 노동자들이 10명 중에 3명.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12% 정도 됩니다. 네.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직장에서 자기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가입률은 10.2%. 네. 그리고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선진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자위겠네요. 네. 점점 그래도 좋아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난 10년 비교하면 좋아진 지표도 있고 예. 나빠진 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정체고 최저임금 미달률은 더 높아지고 있고 특히 여성 파트타임 일자리가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예. 여성과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현상이거든요. 네. 결국 마포구 차원에서 보면 마포의 여성 일자리, 예. 그리고 시간제 파트타임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 등을 어떻게 공공부문이 직접 창출하거나 예.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하면 그동안 네, 다뤘던 네, 주제들이 네. 나오죠.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근데 아마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서울시의 찻동 같은 경우가 예. 아마 좋은 예가 되겠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추가로 복지 서비스를 하는 복지 플래너. 예, 복지 플래너. 그 다음에 마을 계획을 계속 촉진시키고 도와주는 마을 전문 활동가들 이런 분들 거의 지금 2,00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해서 동주민센터에 지금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복지의 전달 체계를 아주 촘촘하게 예. 짜면서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복지 자원들을 조직하고 서로 나누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상 이제 뭐 사회 서비스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같고 또 관계를 좀 증진시키기 위한 관계 노동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같아요. 아마 전반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기 위해서 꼭 이거는 기계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직접 투입하는 일에 서울시는 지금 2,000명이라는 투입의 사례가 있는데 아마 되게 대표적인 아마 고용 창출의 예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시민들은 공공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물음표를 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지만 예. 사실 민간 위탁이라고 그래서 네. 사회복지 서비스, 청소년 수영관, 요양센터 등 마포에 한 100여 개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평균 종사자가
7,800명 이상 넘는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좋은 일자리, 네. 생활임금 등을 적용하는 것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죠. 아직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 지자체에서 네.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 74곳입니다. 예. 근데 서울광역시를 제외하고 직접 고용한 계약직만 생활임금을 주고 있지 마포구도 민간 위탁이나 파견 용역의 비정규직 대상자들에게는 생활임금을 주지 아니, 않고 있거든요. 아 여기 제가 자료를 있는데 예, 예. 마포구 생활임금 고시에 보면 그 적용 범위에서 출자 출연기간도 있지만 위탁받는 곳에서도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예. 마포구 및 출자 출연기관 예. 그리고 위탁받은 공사 용역 등에 그럴싸하게 조례는 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을 결정할 때는 마포구에 직접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356명의 계약직 노동자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과 주민들한테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포장 조례는 발표했으나 실제 집행은 하지 않은 것이죠. 아 그래요? 지금 구정질의 하는 것 같은 아, 그런 예. 생각입니다. 아, 그죠? 예, 이거. 예. 그래서 생활임금의 적용을 민간 위탁까지 좀 확대하고 네. 또 구에 공사 발주 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또 단체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단체까지 민간 위탁 기관 포함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적어도 마포의 수천 명의 생활임금 수준을 생활임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인간다운 삶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그렇죠.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과연 그러면 과거에 7,300원, 8,000원 정도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왜 중요한지 네. 시민들이 좀 잘 모릅니다. 음. 그런데 우리 사회에 무려 34가지의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아, 예, 그렇게. 내가 직장 다니다가 잘리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요. 이 실업급여의 기준이 내 소득,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내가 보다 더 많으면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65살 이후에 예. 국민연금을 받을 때 네, 네. 노후에 빈곤하지 말라는 국민연금은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 비례해서 쌓는 거거든요. 네. 즉 우리 사회에서 청년 의무고용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 탈북자 이주민 정착금, 그리고 출산 여성의 모성보호 척도의 기준 34가지의 기준이 되는 게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네. 영향을 미친다면 마포구의 구청에서 생활임금 책정하는 그 자체는 단순히 시급 얼마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시민과 삶에 34가지의 혜택을 드린다. 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100원이 200원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네요. 예, 예. 자, 그 점에서 보면 청년들이 마포구의 공공 일자리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얼만큼 혜택 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게 마포구라는 지역사회에서 공공 일자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포구라는 도시가 갖는 산업적 특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포는 민간 일자리 측면에 좀 강한 지역구 네. 중에 하나다, 자치구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저는 청년인 입장에서 그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가야 될 대상이 저는 이제 청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령층이라든지 이렇게 공공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좀 가닿는 것이 저는 좀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또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 일자리라 네.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뉴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기준의 생활임금이 적용되는데 이게 마포구 지자체에서 하는 영역이 또 있고 이건 또 청년들의 참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청년, 여성, 중고령층이 좀 균형 잡힌 시선으로 공공일자리 문제 좀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까 막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좀 관심은 이제 마포 아까 서두에 네.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마포구 지역사회 내에서 임금 격차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이런 것 저는 이제 조금 더 마포구라는 도시가 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균형적인 소득을 올리고 좀 어우러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일자리의 관심사인데 이게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가면 건물들이 되게 으리으리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의리의리한데 CJ E&M 회사에다 물어봤어요. 그 네. 건물에서 몇 명이라냐고. 네. 2,000명이란다는 거예요. 그 건물 본사에서만. 근데 이 안에는 정규직이 있고 또 이제 프리랜서 작가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또 이게 동네로 나오면 아시겠지만은 요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합정동이라든지 망원동 이쪽은 이제 주로 어떤 도매소매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10인 미만 사업장들 크게 있고 또 이제 홍대 이렇게 나오면은 숙박 음식점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공덕동으로 가면 또 전형적인 또 화이트 칼라 도시잖아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한 자치구 안에서 되게 이제 다양한 산업 생태계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임금 격차라든지 더 평등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데 있어서 민간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아까 실장님, 그 소장님, 부소장님 말씀하신 이 공공일자리의 노력 이 양자가 좀 두 바퀴로 가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는 임금을 받을 때 네.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6을 받습니다. 그럼 뭐 참.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여성 비정규직이면 22 정도 됩니다. 5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편의점 알바도 거기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그 DMC 얘기했는데 모 방송사 소속 PD 젊은 네. PD가 네. 이제 뭐 자살한 사건도 있고 이것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 돌아가신 분은 이제 그 조연출로 일하시다가 신입조연 주셨는데 사실 임금 격차라는 거 놓고 보면은 대기업 정규직에 해당하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가 자기와 함께 일하는 현장 스태프들의 어떤 노동 현실, 자기가 그걸 자기도 중간 관리자로서 착취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 이런 것들에 되게 큰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임금 격차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윗단과 밑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밑단에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의 각계각층이 힘을 실어주면서 이거 끌어올려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거지로 이게 올라가는 건 네, 아니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 상암 DMC에 이제 방송사들이 몰려 있는데 이 방송사에서 소위 외주를 준다 그러죠. 외주를 주면서 이제 현장에서 촬영하는 드라마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1시간 일어나더라고요. 하루 제가 알기로 하루는 24시간인데 그럼 잠을 몇 시간 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임금 격차로 대표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은 어떤 그 실제적인 근무 여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큰 통계도 있는데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생활 세계를 들여다보는 노력들이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 단위의 지금 우리 김현수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노동의 실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이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고용 형태나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 통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광역시 차원에서는 자료가 제공이 가능한데 기초자치구 차원에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네. 대규모 사업장인지 중소기업장인지 임금이 어떤지 근로시간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때 기초된 자료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그 통계는 상황입니다. 누가 내야 돼요? 통계청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통계청에서 네. 원칙적으로는 모수를 표본을 넓혀서 조사를 해서 기초에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데 네. 약 한 8만 명 샘플을 하기 때문에 기초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만에서 50만 되는 기초 자치구에서는 중장기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 지도, 네. 일자리 지도, 일자리 통계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통계를 낸다는 건 지방 정부, 구청에서 뭔가 정책이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떤 걸 할 수 있죠? 국가 차원에서도 일자리는 만만치 않은데 예. 기초 단위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아요. 일자리 중요한 것은 일자리 이동성도 중요하고요. 네. 일자리가 얼마나 한 직장 사업체에서 유지하느냐, 네. 1년 미만이냐 10년 이상이냐 중요한 건데 단순히 과거에는 양적 지표에 근거했는데 지금은 일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고정된 일자리만이 아니고 그리고 대기업 사업장만이 아니라 유연하고 좋은 일자리 중심인데 기초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건 객관적 통계 자료에 근거를 해야 되고
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의 형태가 어떤지, 지도가 어떤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질까지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의 조사에 근거한 일자리 정책이 가장 무엇보다 아니 필요합니다. 아까 그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2006년부터 뭐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논의가 예, 됐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까 도시의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저는 조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마을에서 보면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많아요. 마을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어머니들이 아이를 둘, 셋 키우면서 전업주부인 경우 예.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한 서너 시간 남거든요. 또 일주일 내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2, 3일 정도면 적당한 이런 경우 마을에서는 파트타임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조금 불안전하고 예, 안 좋은 일자리로 취급을 받는데 사실은 마을에서는 이게 참 기묘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역사회에서는 자기 일상을 챙기면서도 자기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일자리로 얘기가 되는데 이게 노동의 관점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보나요? 과거에서는 그렇게 근무하는 일이 적고 네. 근무 시간이 짧으면 안 좋은 일자리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예, 예. 이걸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규직을 악용한다는 네.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변화하는 상황을 보면 지역의 일자리나 마을 일자리가 생활 밀착형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자리가 보다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네. 저는 자치구 차원에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민간에 유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시간의 정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3시간, 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 4일, 2, 3일 일할 때도 내가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는다면 이건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사회보장, 그러니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을 이렇게 마을 기업에 마을의 조그마한 파트타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그런다면 내가 하루에 3, 4시간만 일하는데도 사회보장을 받고 다른 일자리 이동할 때도 교육훈련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 마을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그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재정을 표해서는 마포구의 일정 정도의 재정과 저는 서울시라는 서울시의 요구, 국가 지방 정부의 요구하는 이걸 일자리 용어 중에는 네. 매칭 일자리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국비 12, 구비 있잖아요. 그래서 마포구가 이런 프로젝트,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통해서 이런 마을 일자리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좋은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의 일정 정도의 지원을 시나 예. 중앙정부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테니 지원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선진적으로 모델을 창출하는 건 필요하다 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어떤가요? 저는 아까 노동지도 말씀하셨던 네. 게 인상 깊었어요. 결국 사실 저도 동의하는 게 자치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에 무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거는 경쟁적으로 하는 곳이고 저는 이 경쟁적인 게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어쨌든 한 사회에서 고용, 일자리라는 것은 그 사회 역량의 총체인 거고 어떤 한 개의 자치단체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없던 기업이 생기거나 밖에 있던 기업이 들어오거나 전 이런 문제라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김정진 부서장님과 공감하는 게 결국 이제 양과 질이 일자리에 쓰이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봐서 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자치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예를 그냥 뭐 상상력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실태 조사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상인회랑 같이 이제 마포구랑 아이디어로 내보면 뭐 제휴를 맺어가지고 최저임금 이상 내지는 어떤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형성한 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뭐 이제 사회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뭐 임금의 일정 부분 직접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게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 수 있지만 안에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들에서는 이 외곽에 이제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네. 그런 노력들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아파트 경비 네,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최저임금 상승해서 해고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네. 사실은 이게 구에서 직접적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 업체에게는 다음에 아파트 경비에 입찰할 때 가점 제도를 두는 방식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10인 미만, 음. 190만 원 미만의 일자리에 정부가 지금도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네.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어. 저는 마포의 특성을 보면 상황같이 프리랜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고 이런 데들은 외국에 일부 있는 사례들처럼 적극적으로 프리랜서 일자리에 보완적으로 네. 여기에 대한 프리랜서의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 끝난 다음에 그렇죠. 내가 다시 언제 일자리를 잡으면 예, 예. 소득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보완적으로 그런 소득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들을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흘렀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포 더 나가서 뭐 기초 단위에서 마을 수준에서 어떤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는지 이런 생각에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예, 김민수 위원장님. 그 최저임금 인상되고 나서 많이들 이제 어려움 호소하실 것으로 아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제 최저임금 고용 대상한테 13만 원씩 지원해주는 정책 저는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런 정책을 반시장적이다, 반기업적이다, 이게 정부의 역할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의 맹비난을 받던 정책이었는데, 물론 결함은 있지만 정부가 선도적으로 빼면서 어쨌든 최저임금이 더 모두에게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됐다고 봐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마포구란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이 가능하지? 어떤 권한이 있지? 이런 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좀 상상력의 정치가 필요할 때 아닌가. 네. 머리를 맞대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면은 이 마포구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주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함께 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자리는 단순히 무엇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생태계를 고민하고 왜 청년들이 여기에 유지하지 않고 왜 직장인들이 떠나지 않는지, 왜 남아 있는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의 직장이보다는 일자리 주변에 있는 생태계, 문화시설,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현재적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주석적으로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딱 정체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돌파를 어떻게 열 거냐라는 점에서 저는 공공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차동처럼 새로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일자리 모형을 창출한다라든지, 생활임금처럼 좋은 일자리에 어떤 모범을 공공이 먼저 선을 보여서 이걸 민간으로 파급하게 한다라든지 라는 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일과 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직주가 통합된 미래형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사실 지역사회, 동네, 마을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미 실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은 기초 단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광역과 중앙정부의 정책과 자원을 잘 연결한다면은 저는 지역 단위에서 미래 일자리 생태계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모든 얘기는 사실은 일자리 실태부터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이 구체적인 정책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쭉 이야기 듣다 보니까 책 제목 두 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김은 소설가가 지은 밥벌이의 지겨움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혔습니다.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챙겨주세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좀 옳은 얘기인데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로지 돈벌이의 수단으로서만 일이 존재했던 산업사회의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 뭐 탈노동사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정말 그냥 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활동,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쁨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더 가미된 그런 일거리를 먼저 상상하고 또 함께 창조하면서 일자리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변화를 마을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포에서 일자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네.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